팬들도 그렇고 이제 아티스트들도 빨리 공연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팬트업 수요는 굉장히 여행 수요만큼이나 있고 저평가됐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칼 같으시네요. 하이브가 이제 고평가됐다라고도 보지 않아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K-팝을 이끌고 있는 하이브와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께서 최근 하이브의 목표가를 50만 2천 원을 써내시면서 여의도에서 화제가 됐어요. 주변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이버 이슈 나왔을 때 이미 TP를 35만 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시장에서 많이들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1만 2천 원으로 내고 이제 세미나 다닐 때 21만 2천 원이라는 TP 숫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지도 오히려 뭐 낮지도 않았다. 약간 맞아요. 그때는 애널리스트 목표가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16만 원에서 그 당시에 TP 36만 원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좀 낮은 수준 아니냐라고 하셨었고 저는 그게 적정 밸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60배에 대해서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고들 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글로벌 피어로 삼는 거는 시총이나 절대적인 엔터 산업의 역사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주류였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막 상장한 회사의 글로벌 피어를 뭐 BTS가 아무리 국유 성량을 하고 글로벌 스타이긴 하지만 제가 피어로 삼은 그런 해외 엔터 뭐 레코드사나 레이블사에는 이런 BTS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뭐 100명, 200명씩 속해 있다. 그래서 약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엔터 산업이 다른 제조업과 달리 아무래도 휴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평가보다 그 하나의 그룹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나 퍼포먼스 뭐 이런 부가적인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커져갈 수 있는 게 사실 예측하기 힘든 거거든요. 저는 그 팬 플랫폼 비즈니스에 좀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의 가치를 좀 많이 뒀었고 특히나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뭐 엔터의 이런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시총에 좀 상위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이런 언택트 주들이 좀 수혜를 많이 봤었는데요. 이 엔터 산업도 보면 코로나 피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음반 판매랑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공연으로 예전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구조였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오프라인 뭐 팬미팅 행사나 콘서트가 전혀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안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빛을 발했던 게 플랫폼 비즈니스인 위버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YG랑 네이버가 위버스 플랫폼에 투자 관련 공시를 내고 나서 35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셨는데 요번에 이타카홀딩스 인수합병한 이후에는 50만 2천 원이에요. 그쵸, 네. 일단 액수 자체로 봤을 때는 대폭 상향이라서 그만큼 이타카홀딩스의 인수합병 효과가 크다고 보신 거죠? 네, 저는 이타카홀딩스를 인수를 했을 때 사실상 엔터 산업을 뒤돌아 봤을 때도 역사상 없는 전무후무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해외 일본이나 미국이 주류 산업이었고 뭐 그쪽의 엔터사나 뭐 레이블사에서 한국의 뭐 이런 엔터사들을 인수합병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하나의 문화산업을 좀 수출한다는 개념으로 봤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것들이 파급해낼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들을 얼마나 산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이제 제조업이나 고부가 가치 산업만큼이나 더 높은 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설문조사 보시면 이게 외교부에서 한 걸로 저는 봤는데 한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1위가 K-팝이고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떠올려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다 나머지는 K-팝 스타들입니다. 그래서 BTS, 블랙핑크 뭐 이런 분들 2010년도만 해도 그때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 했었을 때 LG, 삼성이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네. 너무 옛날 사람이 같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BTS가 그 자리를 차지했네요. 근데 이 상장 6개월 만에 이 하이브가 이타카홀딩스라는 미국 레이블사를 어떻게 인수합병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 한계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친 사고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은 많았지만 사실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2주 연속 이제 BTS의 신곡의 버터가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뭐 역량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노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방시 이타코딩스랑. 의장님이랑 스쿠터 브라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수를 했었던 계기는 좀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점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버스. 네, 왜냐하면 아티스트와 이제 팬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레이블사에서 이제 수익을 좀 걷어들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게 하이브가 유일무이하고요. 코로나가 점점 더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닐까. 물론 그 앞에는 BTS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하이브를 이제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티스트들이 이제 월드 투어를 돌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이제 월드 투어를 돌지 못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브를 포함해서 엔터 사사들은 굉장히 좀 1분기에도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H.O.T와 잭스키스 시대부터 시작한 오빠 부대라는 그 팬, 네. 네, 네. 이 팬, 네. 사실 이 팬덤이란 건 한국 고유의 것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이 아이돌 문화. 그쵸. 비즈니스 노하우가 25년간 축적되면서 이렇게 플랫폼으로 녹아져 내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직 주가는 26만 원 선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하이브의 가치를 못 알아주는 이유는 뭘까요? 좀 정보가 많이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관심도 많아지고 주식에 관련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 각자의 시나리오라든지 풍부하게 좀 정보가 많이 비대칭성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미리 좀 선반영해서 좀 주가에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타카 홀딩스 발표가 난 후에 좀 주가 상승률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1월 달 연초부터 이제 3월 달까지 두 달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상장 이후에도 계속 그 정도 움직이다가 25만 원, 28만 원까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미리 선반영을 했다. 그리고 또 추후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의 업사이드 룸은 항상 좀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매출 전망치를 내신 걸 봤을 때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하이브의 매출과 이익은 연간 2배씩 증가하는 걸로 계산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키워드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 재개가 언제가 될 거냐가 약간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VR, AR 뭐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고 뭐 온라인 콘서트를 가장 빠르게 한국 분들이 진짜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이 된다는 게 여긴 것 같은데, 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만들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 콘서트 개최하고 이런 거는 한국이 처음일 거고,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채널로 이제 글로벌리 이제 K-팝이 커나갈 수 있는 위상을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져다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뭐 해외에서는 계속 그냥 미국 서구권 아티스트 위주로 이렇게 돌아갔을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BTS를 필두로 해서 뭐 YG 블랙핑크 분들이라든지 뭐 SM, NCT 분들 해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오프라인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이제 온라인이 대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된다면 하이브, 뭐 YG, 뭐 JYP, SM 같은 엔터사들의 그 오프라인 콘서트 부분이 아예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업사이드가 되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날 룸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콘서트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진 형식으로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오프라인 콘서트 플러스 이제 온라인이 병행하는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너무 붐비게 콘서트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뭐 정해져 있잖아요. 콘서트 하는 곳이 잠실 주경기장, 뭐 고척돔 스카이, 뭐 이런 데는 좌석이 이제 한정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꽉 다 채워서 이제 뭐 콘서트를 개최를 했다면 수용 인원을 아무래도 좀 뭐 거리두기라든지 좀 제한적으로 한다면 이연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팬들도 또 암시장에서 그렇고. 그 티켓 얼마나 비싼
비싸게 팔까? 팬들도 그렇고 이제 아티스트들도 뭐 빨리 공연하고 싶다 막 그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펜트업 수요는 굉장히 여행 수요만큼이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수요랑 같이를 하게 된다면 네, 매출 외형단이랑 이제 이익단 마진도 사실 2배씩 성장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된 추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스타크홀딩스를 하이브가 인수를 했는데 안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분의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 보시면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여전히 상위권 랭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월드 투어까지 모멘텀으로 붙는다면 BTS에 너무 뭐 편중되어 있다. 혹은 뭐 BTS의 군대 이슈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더 완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위버스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속력을 높이느냐가 사실은 하이브의 수익성과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 본 게임은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콘서트가 재개될 시점에 이런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된 아티스트들 그리고 혹은 뭐 하이브가 어떤 투자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여러 소속사들을 뭐 인수합병하고 하면서 아티스트들을 넓혀간 활동을 기반으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를 한다면 그 업사이드는 제가 막 무리해서 숫자를 추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입점한다면 위버스 자체가 사실 스포티파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원뿐만이 아니라 뭐 영상도 있고 뭐 콘서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위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버스라는 앱이 따로 있고 위버스 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는 보시면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인터페이스랑 좀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아티스트들의 소통을 원하면 뭐 탭해서 이제 들어가면 아티스트들이 올리는 피드란이 있고 그 다음에 팬층이 올리는 남기고 싶은 글들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있고요. 보다 보면 사실 샵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 영상을 본다든지 뭐 돈을 내고 클립을 본다든지 아니면 굿즈 한정 판매를 산다든지 음반 음원 발매됐을 때 여기서만 구매를 할 수 있다. 뭐 그러면 팬분들은 다 이제 가입을 하고 그 앱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TS를 본 2억 명이 다 가입하게 되면 네. 완벽한 플랫폼이네요. 그쵸. 그래서 MAU나 뭐 알프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플랫폼이나 통신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저희 엔터사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런 비즈니스 산업을 이제 초석을 마련한 게 이제 하이브다라고. 오늘 주제가 하이브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당초에는 하이브와 아이들로 잡으려다가 네. 엔터 3사를 너무 평가절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친구들로 바꿨는데 음. 친구들 맞나요? 친구들 맞죠. 뭐 K-팝 전체 시장을 지켜나가게끔 하이브가 그런 자극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존의 엔터 3사가 워낙에 공고했잖아요. SM, YG, JYP 각각의 이제 수장분들 너무나 잘 해오셨고 근데 이제 상장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의 뭐 신인 그리고 뭐 중소형 엔터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엔터사가 됐어요. 네, 글로벌 엔터사가 됐고 기존의 이제 기라성 같은 고정관념은 어떻게 보면 깨트린 파워 루키죠. 그럼 하이브와 비교할 때 이 엔터 3사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평가됐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칼 같으시네요. 하이브가 이제 고평가됐다라고도 보지 않아요. 네. 각각의 밸류에 맞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환인 디어유라는 앱 채팅이거든요. 아티스트랑 같이 이제 채팅하는 건데 SM이 자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디어유를 이제 하반기 코스닥에 상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디어유 상장하는 쪽에 JYP가 일부 지분 투자를 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산업이 더욱더 커지다 보면 엔터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는 하이브한테도 좋고 나머지 엔터 3사들에게도 이런 문화 산업을 좀 인정받는 것들이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좀 커나가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탑픽은 하이브라는데 의견의 변화는 없고요. 본업이 어쨌든 엔터 산업이거든요. 위버스도 중요하고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이랑 위버스를 어쨌든 운영하는 근간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를 얼마나 잘 육성해내느냐가 키 관건이에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본업을 활용한 IP 라이선스를 활용한 이런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특별하게 막
제조 원가를 들이거나 그쵸. 공장처럼 대단한 것 찍어내고 같아요. 이런 게 아니니까 수익성이나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고부가 가치 문화를 좀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플랫폼 차원에서 보면 위버스와 유니버스 진영으로 이제 갈리잖아요. 그쵸. 원래 3대였죠. 네이버 브이라이브, 그다음에 위버스, 유니버스. 네. 근데 네이버 브이라이브가 합쳐졌고. 위버스랑 네. 합쳐지면서 이제 유니버스 진영과 위버스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게임사에서 이제 출시한 플랫폼이고요. VR, AR 기술 좀 적용해서 캐릭터화 시키고 게임사에 가까운 그런 인터페이스를 좀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제 불만은 아무래도 엔터 기반사가 만든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원하는 디테일한 거는 좀 떨어지는구나요. 위버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아쉽다라는 평들이 있었고요. 그 SM에서 한다는 디어유는 네. 이런 유니버스나 위버스랑은 다른 결이에요? 아예 좀 달라요. 지금 하는 것들은 위버스 같은 경우는 피드에 이제 아티스트들을 올리는 따로 피드 있고, 뭐 인스타그램처럼 자기 게시물 올리는 것처럼 뭐 RM이 자기 셀카도 찍어서 올리고, 오늘은 기분이 어떻다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런 것들 피드를 볼 수 있는 거라면 디어유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1대1 채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거기에 이제 샤이니의 태민의 팬이다 이러면 태민이랑 카카오톡 채팅하듯이 안녕 오늘 잘 잤어 이러면 한 3시간 뒤에 오늘 날씨가 좋다 뭐 태민이가 답장을 해주는. 그럼 태민이는 수백만 명이랑 다 답장해줘야 돼요? 대화해줘야 그게 돼요? 아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시리처럼 아마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로봇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앱 채팅 기반 베이스다. 그래서 월 사용료 4,500원이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유일하게 자회사 중에 흑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SM은 자회사 중에. 그래서 SM은 본업을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여러 일본에 있는 자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적자가 아무래도 좀 코로나 타격으로 영향으로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디어유가 이번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89억에 영업이익 한 32억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OP 마진도 굉장히 높아요. 한 36%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앱 채팅 사업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 위버스와 같은 플랫폼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YG로 넘어가서 이 빅뱅 시절의 YG와 지금의 블랙핑크를 가지고 있는 YG는 어떻게 다른가요? 빅뱅 당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전형적인 이제 콘서트, 맞아, 그리고 투어였죠. 투어 위주였다면,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이그룹 못지않은 그런 팬덤과 그다음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YG가 전통적으로 하이브 제하고 3사를 봤을 때 변화에 있어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트렌드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선도를 하는 건 YG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유튜브를 활용한 채널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같이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오픈마인드로 열려 있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느꼈고, 이러한 매체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또 수익을 거두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JYP로 넘어가서 JYP는 아티스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실적 돌파구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나와요. JY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한 이미지입니다. 대표의 성격을 좀 저는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묻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OP 마진만 보더라도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OP 마진이 주력 아티스트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2%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이 약하다, 모멘텀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분기별로 OP 마진 20% 중후반대 나오면서 꼬박꼬박 이제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SBS의 이제 라우드 프로젝트라고 싸이 씨랑 박진영 씨가 나와서 이제 글로벌 보이 그룹을 이제 판출해내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장기 프로젝트로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보시면 라우드를 통한 이제 글로벌 보이그룹 하나, 그리고 일본 니쥬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래서 걸그룹 말고 이제 보이그룹 니쥬, 일본 니쥬,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런 니쥬, 그런 현지화 아이돌 통하는 보이그룹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티스트 라인업이 지금 당장에 보면 뭐 화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 뭐 향후에 이제 모멘텀들을 보면 보이그룹 위주로 라인업이 좀 한층 더 강화될 뭐 이런 전략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하이브와 친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가세한 이 엔터 시장에서 향후에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뭘까요? 이제는 데뷔하면 바로 글로벌 데뷔거든요. 그 유튜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뭐만 하면 이제 미국, 영국 BBC 뭐 이렇게 글로벌리 매체 활동을 진출하는 일들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펀더멘털은 이런 글로벌 팬덤을 인기를 끌 수 있는 넥스트 BTS를 얼마나 잘 육성할 수 있는가, 그런 아티스트가 또 나올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얼마나 잘 꾸려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관련한 이제 플랫폼 산업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더 커지고, 관련해서 이제 엔터와 문화가 이제 경계가 없이 좀 커지는 산업이 이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출 문화로 자리 잡는 거는 그 뒷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산업군으로 이 엔터 산업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구독자님 든든한 함께 되셨나요? 저는 내일 K 컨텐츠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